네, 우리가 이전 시간까지 지적법을 모두 마쳤는데요. 지적법은 처음에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지적법도 좀 힘들 수 있습니다만, 지적법은 이제 하면 할수록요, 또 뭐 깊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양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은 여기 있는 우리가 암기해야 될 내용들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요, 점점 이제 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법은 양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깊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요. 지적법 12문항이 나오면은 최소한 10문제 이상은 맞추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했던 내용들 정확하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심화 강의 시간에 조금 이제 보충을 할 겁니다. 그 보충된 내용들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하셔가지고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에 비해서 우리 등기법, 지금부터 하게 될 등기법은요,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건물,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까지 대상으로 하고요. 내용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이 민법을 공부를 하시는데 민법보다 좀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도 많고 내용도 어렵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12문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10문제 이상을 맞아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너무 범위가 넓어지고 힘들어지니까요. 지적법은 꼼꼼하게 좀 넓게 보시는 대신에 등기법은 이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내용들은 좀 이렇게 제끼기도 하면서요. 정말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8문제만 맞아도 충분히 좋은 점수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4문제 정도는 버려버릴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등기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하죠. 자, 등기라는 단어는요, 어디에서 처음 나오게 되냐면 우리 법에서 등기가 최초로 등장하는 곳은요, 민법에서 나옵니다. 민법에서. 자, 민법에 여러분이 물권법 하시다 보면요, 민법 186조 이런 말이 나오죠. 자, 법률행위에야.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계약이고, 계약의 대표적인 게 매매죠. 그래서 매매 등과 같이 법률행위를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이제 물권 변동이죠. 부동산 물권 변동. 부동산 물권 변동. 자, 물권 변동이라는 것은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하죠. 자, 부동산 물권 변동을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 어떻습니까? 등기를 하여야 된다. 등기를 하여야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된다. 이것이 민법에 나오죠. 민법 몇 조에 나옵니까? 186조에 나오죠. 186조에. 자, 여기에 이제 등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187조에 보시면요. 법률의 규정. 법률의 이제 규정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의 대표적인 것이 상속 이런 게 되겠죠. 상속 등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이 변동된다. 자, 부동산 물권 변동. 변동을 위해서는 이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등기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187조에 나오는 거죠. 자, 그러나 처분을 위해서는요. 등기 없이 부동산 물권은 변동되지만 다만 처분을 위해서는 처분을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죠. 등기라는 단어는요. 민법에서 먼저 나옵니다. 민법은 그 권리 변동을 다루죠. 권리 변동. 물권에 있어 변동. 권리 변동이죠. 민법은 권리 변동을 다룹니다. 민법은 권리의 변동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계약법에서는 채권 변동, 그 다음에 물권법에서는 물권 변동을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를 통해서요. 매매. 자, 지금 현재 갑 앞으로 지금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돼요. 자, X 토지에 대해서 매매를 통해서 을에게 이전하려고 합니다. 매매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고요. 갑과 을 두 사람이 어떻습니까? 뭐 찻집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외부에서의 두 사람이 매매를 해서요. 이 사람이 이제 인도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요. 등기소를 다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습니까? 점유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는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물권행위, 그러니까 등기소를 넘겨주고 넘겨받았어요. 매매를 한 다음에 등기소리를 넘겨주고 넘겨받았어요. 등기소를 넘겨줬으니까 인도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점유로 넘겨줬겠죠. 그래서 매매하고 등기소를 넘겨받아서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됐습니까? 외부에서는 이런 사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등기가 안 돼 있으면요. 등기가 안 돼 있으면은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을 앞으로 어떻습니까? 을 앞으로 갑에게서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야 비로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유만으로는 안 되고요.
플러스에서 등기까지 갖추어져야만이 의리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이 이제 민법에 나오는 거죠. 위에 비해서 인식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갑이 사망을 했습니다. 매매를 통해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갑이 사망을 해가지고요. 자, 갑의 유일한 상속인으로 A가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A가 이 물건을 상속을 하게 되겠죠. 상속. 자, 그러면은 갑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A가 상속을 받을 때요. 상속을 받을 때. 자, 이때는 어떻습니까? 법률 행위를 통해서 취득한 게 아니죠. 갑과 을 사이에 소유권 이전하려는 어떤 의사에 의한 행위가 아닙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속은 의사에 의한 행위가 아닌 거죠. 이렇게 당사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권리가 변동되는 것들은 다 우리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사망을 통해서 상속이 됐을 때 이럴 때도 A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어야만이 A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 등기가 갑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요. 갑이 사망하면은 A 앞으로 등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갑 앞으로 등기되는 상태에서도 어떻습니까? A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상속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사망과 상속 등기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간격이 있는 동안에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이 되어버리겠죠. 따라서 이 사망을 통해서 이제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상속을 통한 소유권 취득은요. 등기 없이도 바로 A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A 앞으로 등기 없이도 A는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다만 이 A가 B한테 소유권을 넘기려고 합니다. 상속받은 자기 재산을. 그래서 X 토지를 자, 매매를 통해서 이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B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요. 자, 아무런 등기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요 상태예요. 을은 없고 지금 요 상태에서 등기부는 이렇게만 돼 있으면요. 만약에 매매를 하고 B라는 사람이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 취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등기를 하야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죠. 등기를 하야만 소유권을 취득해요. 자, 그러면 B 앞으로 등기를 넘겨주기 위해서는요. A가 B한테 팔았기 때문에 A가 B한테 소유권을 넘기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갑이 소유한 상태에서 B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A 앞으로 등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A 앞으로 등기를 하고 3해가지고 B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줘야 비로소 B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A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지만은 제3자에게 다시 처분할 때는요. 처분할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한 다음에 이제 처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B가 등기를 하면서 소유권을 취득하니까요. 자, 그러면은 자, 처분,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물권이 변동되고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할 필요 없지만 또 처분하기 위해서는 또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민법에서는요. 이렇게만 돼 있어요.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도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만 돼 있지. 그러면 그 등기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거기에 대한 절차는 규정이 안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등기하여야 물권 변동이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규정이 없으면 등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등기를 할 수 없으면요. 결국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겠네요. 우리라는 사람은. 자, 그래서요. 그 등기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그 절차가 반드시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등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민법에요. 그 절차까지 다 규정하다 보면 민법에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조문이 많아서 부피가 큰데 이 절차까지 다 규정하려고 하면은요. 너무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 이 등기 절차를 위해서 따로 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그러면 등기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안 나오고 그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서 따로 부동산 등기법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은요.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등기 절차가 나와 있어야 되겠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사람이 이 등기 절차가 나와 있어야 되겠죠. 우리 어떻게 등기하는지. 그래야 우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어떻습니까? 민법상으로는요, 이 권리 변동을 위해서는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또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A가 자기 앞으로 상속 등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A 앞으로 상속 등기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이게 만약에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야 되겠죠.
절차가 규정이 안 돼 있으면 상속 등기를 못하기 때문에 처분도 못하잖아요. 따라서 법률의 규정이야 물권 변동, 즉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요. 자기 앞으로 등기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야 결국 처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이야 물권 변동도 어떻습니까?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등기를 하는지 등기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부동산 등기법은요. 그 등기 절차가 규정되는 법입니다. 그러면 이 절차는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도 모두 등기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민법에서 권리 변동을 위해서는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민법상의 권리 변동이 되기 위한 등기 사항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만 민법상의 권리 변동을 위한 등기 사항이지만은 그 등기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야 되는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사항은요. 법률 행위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도 모두 등기 절차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절차를 규정해야 될 등기 사항에는 법률 행위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도 모두 부동산 등기법상의 등기 사항이 되는 거죠. 그 절차를 규정해야 될 등기 사항이 된다. 따라서요, 우리 민법상의 등기 사항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만 민법상의 등기 사항이라면은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사항은요. 법률 행위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도 모두 부동산 등기법상의 등기 사항이 되는 거죠. 그것은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사항이 되고 이것은 어떻습니까? 민법상의 등기 사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사항은 민법상의 등기 사항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다.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 넓은 개념이라는 거 먼저 이해하셔야 나중에 우리 부동산 등기법상의 권리 변동의 종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등기라는 개념을요, 등기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등기법 민법의 부속 법률이 됩니다. 부속 법률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부동산 등기법 하다 보면 같은 공시법으로 해서요, 지적법과 함께 있습니다만은, 자, 우리 부동산 등기법 하다 보면 지적법은 몇 번 안 나옵니다. 몇 번 안 나오는데 계속 함께 등장하는 것이 바로 민법이에요. 그래서 민법의 부속 법률이기 때문에 계속 민법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을 하다 보면요, 민법에서 이해 못했던 부분들을 등기법을 통해서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민법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부속 법률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민법을 잘 이해를 못하시면요, 등기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민법의 부속 법률이기 때문에 민법을 먼저 알아야 그 부속 법률을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은 민법의 심화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민법보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법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법보다 좀 어려운 민법의 심화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나 또 민법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등기법에서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 등기법을 통해서 민법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이런 장점들도 있습니다. 서로 보완하는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은 결국 그 등기 절차를 민법에서 정해진 권리 변동에 대한 그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 바로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부동산 등기 이제 개념이 있는데, 그러면 부동산 등기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절차. 자,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에서 이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등기란 무엇이냐? 자, 부동산 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등기. 등기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절차법적인 어떤 등기입니다. 절차적인 의미에서 등기는 무엇이냐? 자, 등기는요, 간단히 보면은, 등기는 우리가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할 때 잠깐 설명드렸죠. 이것은 법원에서 권리관계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요. 법원에서 관리를 한다, 등기는. 자, 그래서 법원 산하기관으로 이제 따로 등기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라는 것은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등기부라고 하는 장부, 등기부라는 장부에 어떻습니까? 그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는 다시 말하면 또 권리 변동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권리 변동을 기록해 놓은 것, 기록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등기라고 합니다. 등기.
자, 그러면 부동산 등기의 개념이 있죠. 159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등기란 등기관은 이제 법원 소속의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등기소의 등기관. 근데 등기소가 따로 없는 데도 있어요. 법원에서 직접 등기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좀 큰 데는 등기소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러면은 그 법원에서 등기를 하게 되면 그 법원이 등기소의 지위를 겸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관이 등기부라는 장부예요.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이라는 것은 그 권리 변동, 권리 관계를 말하는 거죠. 권리 관계를 기록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 등기부니까요. 그 권리 사항들을 부동산 등기법에서 정하는 절차 방법에 따라 기록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록 그 자체를 우리는 등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기라고 하는 거죠. 절차법적 의미에서 이제 등기의 개념입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제 1장에서는 시험 문제가 잘 나오진 않습니다. 나오면 이제 한두 문제 나오는데 한 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많아야 두 문제 나오는 것인데 개념 중심으로 보시면 되니까요. 자, 밑에 용어의 정의해가지고 이제 등기부가 나옵니다. 등기부. 자, 등기부는 등기부에 기록한 것이라고 했을 때 등기부는요. 이것이 다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종이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종이로 되어 있는 등기부는 없습니다. 다 전산화가 되어 있어요. 전산화가 되어 있다는 것은요. 다 디스크 안에 들어가 있어요. 컴퓨터 안에 조그만 디스크가 있죠. 하드디스크.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기록해놓은 어마어마하게 큰 디스크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디스크가 있어요. 자, 이 디스크죠. 디스크를요, 우리는 우리말로는 보조기억장치라고 합니다. 보조기억장치. 이 보조기억장치, 어마어마하게 큰 디스크, 이것을 우리는 등기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뗄 때는요, 이 디스크에서 바로 출력을 해버립니다. 뭘 복사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출력합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를 우리는 등기부라고 합니다. 등기부. 이게 등기부예요. 자, 그러면 등기부에는 자, 보죠. 자, 등기부에서 전산정보 처리 제조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등기 정보자료를 대부분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 해가지고 옆에다가 그냥 보조기억장치로 쓰시면 돼요. 가로 열고 디스크라고 쓰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디스크. 이 기억장치. 이 디스크가요, 인간의 기억을 보조한다고 해서 보조기억장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디스크를 우리말로 하면 이제 보조기억장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를 우리는 등기부라고 합니다. 이 등기부 안에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료들이 들어가 있겠죠.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가 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을요, 우리는 등기부 부본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기부 부본자료, 이 자료들을 등기부 부본자료예요. 그러니까 이 디스크 자체를 우리는 등기부라고 하고 여기 안에 있는 자료들을요, 등기부 부본자료라고 합니다. 밑에 보시면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지금 보조기억장치, 자, 보조기억장치가 바로 등기부예요. 이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되어 있는 자료들, 보조기억장치가 등기부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자료들을 등기부 부본자료라고 하고요. 자, 그럼 여기 어떻습니까? 이제 한 필지, 한 동의 건물 있죠. 그래서 한 필지의 등기부 부본자료, 한 필지의 한 필지 토지, 한 동의 건물에 대한 등기부 부본자료, 이것만 딱 떼가지고 여기서 특별히 등기 기록이라고 합니다. 기록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등기 기록 개념 보시면요, 한 필지 토지 한 개의 건물, 그러니까 우리 건물을 쓸 때는 이제 동이라고 하죠. 동, 한 동, 두 동. 그래서 한 필지 토지 또는 한 동의 건물에 관한 등기 정보 자료를 우리는 등기 기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 등기 기록이라는 단어를 계속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자, 서초구 서초동 100번지 등기부 좀 떼와라. 그러면은 그 등기부는 이 등기부를 떼오라는 게 아니죠. 뭘 떼오라는 거예요? 그 한 필지에 대한 등기 기록을 떼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등기부라는 단어를 등기 기록과 혼동해서 사용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한 필지 한 동에 관한 기록은요, 우리 등기 기록이라고 하고 이 디스크 전체를 등기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격하게는 이제 엄격하게는 구별되는데 혼동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등기 기록이라고 합니다. 등기 기록. 자, 밑에 등기필 정보는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설명드리니까 넘어가시고요. 자, 부동산 등기의 기능 해가지고 있는데요. 자, 반가로 1번은 효력 발생 요건, 밑에 보시면 법률행위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즉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등기가 필요하고요. 반가로 2번은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도 등기를 해야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 그래서 밑에 보시면 법률의 규정이죠. 거기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의 경우에는 처분하기 위해서는 또 등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처분 요건으로서 기능을 갖고요.
다음가로 3번 보시면 임차권 같은 경우는요,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이니까. 그러나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하죠. 자, 채권은 그 계약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계약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지만은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는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등기법 하다 보면 민법하고 거의 많이 겹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럼 겹치면요, 이것이 등기법에도 시험에 나오고 민법에도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법은 민법의 부속 법률이기 때문에 항상 민법의 내용하고 연결시켜서 보셔야 됩니다. 자, 밑에는 등기의 분류가 있는데, 자, 분류는요, 우리가 나중에 하고요. 나중에 하고. 먼저 이걸 보죠. 자, 그러면 여기 등기소의 등기관이 등기부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이 등기부면은, 요 등기소란 무엇이고 등기관은 무엇이고 등기부란 무엇인가.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제2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2장을 먼저 보도록 하죠. 여기에 대해서 내용이 제2장. 제2장 보시면 189페이지 보시면 이제 등기에 관한 여러 가지 기관 설비들이 나오는데, 자, 등기소 해가지고, 등기소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니까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지금은. 나중에 우리가 심화 이런 걸 통해서 좀 보충을 하겠습니다만은, 한꺼번에 등기는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간단하게 먹을 거예요. 자, 등기소는 등기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국가기관이죠. 법원 산하기관을 말하는 거죠.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 등기관이 있습니다. 190페이지에. 자, 등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소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 되는 거죠. 법원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죠. 그래서 등기관은 등기소에서 근무하는 법원 서기관, 법원 사무관 쭉 있는데 그냥 등기소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 이렇게 쓰면 돼요. 국가공무원. 등기관은 국가공무원이죠. 법원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으로 등기관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것도요,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등기소의 등기관이 등기부의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면 이제 등기부가 나오죠. 등기부. 자, 등기부부터 보죠. 자, 우리가 지적법이 지적공부에 관한 법이라면 등기법은 바로 등기부 보는 법을 다룹니다. 구체적으로는 등기 기록 보는 법을 다루는 거죠. 등기부부터는 중요합니다. 자, 등기부란 있죠. 앞에서 잠깐 읽어보셨죠. 그래서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등기 정보 자료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해 놓은 것을 말하고, 이때 옆에 등기 기록이라는 것, 이 중에서 그 안에 있는 등기부 부본 자료 중에서 한 필지 토지, 한 동의 건물에 관한 이제 특정 그 부동산에 대한 자료를 우리는 등기 기록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합니다. 자,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등기부를 편성을 할 때는 어떻게 편성을 하냐면요. 그러면 등기부에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데, 등기부에는. 자, 등기부를 편성을 할 때는요. 자, 부동산마다 등기 기록을 둘 수도 있고요. 등기부를 편성할 때. 아니면은 소유자마다 등기 기록을 둘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부동산마다 등기 기록을 둡니다. 그래서 물적 편성주의에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의 편성에서요. 자, 소유자별로 등기 기록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마다 등기 기록을 편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등기부를 편성할 때는 한 필의 토지에 한 동의 건물, 한 개 있는데 그냥 한 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동의 건물에 대해서 각각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둔다. 그래서 등기 기록을 둘 때 이 안에 이제 등기 기록이 여러 가지가 있죠. 등기부 안에 등기 기록이 여러 가지 있는데, 등기 기록은 부동산마다 등기 기록을 둔다는 거죠. 소유자별로 등기 기록을 두는 게 아니라 부동산별로 등기 기록을 둔다. 그래서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다만 해가지고 있는데, 다만부터는 거기는 집합 건물이어서 아파트 등인데요. 아파트 집합 건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복잡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뒤에서 심화 강의 시간에 하도록 하죠. 여기까지 들어가 버리면 너무 힘듭니다. 자, 그러면은 부동산마다 등기 기록을 둔다라고 했을 때요. 그럼 동그라미 부분 보시면, 그럼 등기 기록은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마다 등기 기록을 둔다고 했을 때 등기 기록은 어떻게 편성이 되느냐라는 거죠. 등기 기록은. 자, 등기 기록은요. 자, 부동산마다 등기 기록을 편성하면은, 자, 부동산마다. 그러면 등기 기록은요. 자,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이 등기 기록은. 자, 권리 관계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등기 기록에는 권리 관계를 기록을 하게 되고, 하나의 개별적인 등기 기록에는 권리 관계를 기록하기 위해서는요. 그 부동산을 특정하는 부분이 있겠죠. 자,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등기 기록에 이제 두게 될 텐데, 그러면 크게요. 자, 우리는 부동산마다 등기부를 두고 있기 때문에 먼저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 부동산을 특정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부동산을 특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등기 기록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요.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 이것을 우리는 표시란이라고 합니다. 표시란. 표시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마다 등기 기록을 넣을 때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사항란이라고 합니다. 사항란.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사항란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표시란은요, 표시란은 이 부동산마다 등기 기록을 두기 때문에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이요, 이 등기 기록의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요, 표제부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제부. 표제부라고 해요. 표제부. 자, 그리고 사항란은요, 권리에 관한 사항을 이제 기록하게 되는데, 권리들은요, 소유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저당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여러 가지를 그 사항란에 그냥 혼합해서 다 집어넣다 보면 보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등기는 공시수단이에요. 공시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해야 공시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걸 보고요, 뭔 말인지 모르면 공시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가장 중요한 권리는 소유권을 따로 두고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소유권과 구별해서 따로 정리를 합니다. 보기 좋게 정리하는 거죠. 그러면 사항란은요, 다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놓은 부분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사항을 기록해 놓은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을 갑구라고 하고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을 을구라고 해서요. 자,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놓은 을구, 이제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등기 기록은요, 등기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등기 기록은 크게는 표시란과 사항란으로 나누고, 사항란은 다시 갑구나 을구로 나눈다는 거죠. 갑구와 을구로. 그래서 세분화시키면요, 이제 표시란을 표제부라고 하고, 그래서 표제부, 갑구, 을구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된다는 거죠. 갑구와 을구로는 사항란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등기 기록의 밑에 양식해가지고요. 자, 먼저 등기 기록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등기부에 편성해서요. 자, 등기 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 이걸 표시란이라고 하고요. 다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놓은 사항란이 있는데, 사항란은 다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사항을 기록하고 있는 을구로 이제 구성을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등기 기록의 양식해서요, 우리가 예가 있으니까 193페이지를 보면서 좀 보죠. 먼저 표제부가 있습니다. 표제부. 우리가 부동산 그러면 어떻습니까? 토지 또는 건물 두 가지가 있죠. 토지와 건물이 있기 때문에요. 등기부도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두로 나눕니다. 토지 등기부가 있고 건물 등기부가 있어요. 두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등기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도 건물이냐 토지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먼저요, 표제부를 보죠. 표제부는. 자, 표시번호가 1 있고요. 그 다음에 접수, 밑에 그 3월 5일 돼 있죠. 여기다 접수 일자라고 쓰시면 돼요. 접수 일자가 나오네요. 접수 일자. 이것은 시험 문제 그렇게 꼭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접수 일자 이렇게 적어만 두세요. 그 다음에 그 토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표제부 해가지고 옆에 토지의 표시 있죠. 그래서 토지의 표시, 그러니까 표시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할 때요, 등기부에도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4가지는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나오죠. 자, 소재 지번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계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15번지라는 거죠. 소재 지번이 있고요. 지목은 D이고 면적은 100제곱미터네요. 자, 이렇게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왼쪽에 표시번호는 표시번호가 있고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건물 등기부의 표제부에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건물은 어떻습니까? 지목이라는 게 없죠. 지목이라는 게 없고, 대신에 이제 지목하고 면적, 그러니까 건물 표제부에는 건물을 표시하는 부분이 나올 텐데요. 지목이라는 게 없고요. 그냥 면적하고 담다 합쳐서 건물 내역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을 표시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먼저요, 표시번호 1 나오고, 접수에서 접수 일자 나오고요. 소재 지번 및 건물 번호가 있죠. 자, 이 건물이 있는 소재 지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계동 15번지에 건물이 있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15번지 안에요, 건물이 2동 이상이 있어요. 그러면 건물 번호도 씁니다. 근데 한 동만 있을 때는 건물 번호를 쓸 필요가 없고요. 2동 이상 있으면 건물 번호도 씁니다. 자, 건물 내용. 자, 건물에 이제 구조 등이 나옵니다. 자, 시멘트 블록조, 시멘트 기와 지붕을 가진 단층 주택이에요. 구조라는 거죠. 지목 대신에 이런 구조가 나오고, 면적은 85제곱미터다. 이렇게 그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갑구나 을구가 나오는데 갑구나 을구는요. 건물 등기부나 토지 등기부나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갑구 을구는 나와요. 자, 그러면 갑구 보시면요. 여기는 순위번호라고 되어 있죠. 자, 표제부에는 부동산을 표시하는 순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표시번호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기 때문에 권리의 순위를 나타내주는 번호다. 그래서 순위번호라고 합니다. 순위번호는요. 권리가 두 개 이상의 권리가 서로 충돌할 때는 이때는 순위번호를 보고서 권리의 우열이 정해지기 때문에 순위번호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표시번호 대신에 갑구나 을구에는 권리의 순위를 나타내주는 순위번호가 있죠. 자, 순위번호에 있어서 항상 그 갑구에, 갑구 밑에 보시면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죠.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에 기록한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 해서요. 자, 갑구 1번은요, 언제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나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서 등기부가 개설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가장 먼저 나와요. 그래서 순위번호가 있고 등기한 목적이 뭐냐.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목적으로 등기가 됐다. 그래서 등기 목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접수는 언제 되느냐. 그래서 2017년 3월 5일 날 이렇게 접수가 됐다. 이게 접수 일자예요. 접수 일자. 그리고 갑구나 을구에는요. 접수 일자 밑에 접수 번호가 나옵니다. 자, 권리에 있어서는요. 서로 권리가 충돌됐을 때는요. 순위번호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이때 순위번호를 정할 때요. 먼저 등기를 접수한 사람이 우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가 빠른 사람이 권리가 우선이 될 텐데요. 자, 그러면은 등기를 먼저 한 사람 해서요. 그러니까 날짜가 빠른 사람이 우선이 되는데 만약에 같은 날 등기가 접수되면 어떻습니까? 자, 등기 접수 일자만 적지 시간까지는 적지 않기 때문에 같은 날 등기가 접수됐을 때는 누가 우선이 되느냐? 이것은 그때는 접수가 빠른 사람이 되겠죠. 그 접수 빠른 사람이 누구냐를 파악하기 위해서요. 그 접수를 했을 때는 그 접수 번호를 접수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접수 번호가 빠른 사람이 우선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수 일자가 빠른 사람이 우선될 텐데 다만 접수 일자가 동일하면은 그때는 그 같은 날 접수를 했을 때는 그 접수 번호를 보고 누가 오전에 하고 오후에 했으면은 접수 번호가 틀려지겠죠. 그래서 그 접수 번호는 같은 날 등기한 사람들 간의 그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 접수 번호를 적습니다. 그래서 갑구나 을구 사항란에는요. 접수 일자만 적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우열을 좀 더 명확하게 정하기 위해서 접수 번호도 적어요. 접수 번호는 3005호라는 거죠. 이게 접수 번호입니다. 접수 번호라고 쓰시면 되죠. 거기다가 위에는 접수 일자고 밑에는 접수 번호가 되는 거죠. 사항란에는 접수 번호도 적는구나. 그리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는요. 등기 원인을 따로 적지 않습니다. 등기 원인은 따로 적잖아요. 등기 원인을 적는 것은요. 나중에 우리 과세를 위해서 어떤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과세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 과세 원인 파악하기 위해서 적는데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요. 그럼 과세 원인 이런 게 따로 없기 때문에요. 등기 원인을 따로 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권리자를 적어요. 소유자를 적고요. 그 땡땡땡은 소유자 이름이고 오른쪽에 땡땡땡땡 이렇게 있는 것은요. 그것은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요. 밑에는 그 소유자의 주소가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밑에 순위번호 2 하면요. 이 사람이 이제 소유권 이전을 한 거예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목적이 소유권 이전입니다. 자, 소유권 이전에 등기 접수가 언제 됐냐면요. 2017년 10월 15일 날 접수가 됐고 그 접수 번호는 8000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등기 원인, 자, 소유권 이전하게 된 등기 원인은 이렇게 접수를 하게 된 등기를 신청하게 된 원인은 2017년 10월 13일, 14일이니까 접수하기 하루 전이네요. 그 전날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지금 신청하고 있다는 거죠. 매매, 등기 원인은 매매라는 거죠. 10월 14일은요, 매매한 날짜를 말합니다. 그래서 2017년 10월 14일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2017년 10월 15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를 한 거예요. 접수를 시킨 거죠. 그리고 접수했을 때 그 번호는 8000호라는 거죠. 자,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그래서 이해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을 때 이때 지금 현재의 소유자는 누구냐? 맨 오른쪽에 있는 거죠. 소유자 이름 적고 주민번호 적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주소 적고요. 자, 그 다음 그 밑에는요. 자, 이렇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요. 이때는 지금은 실거래가액도 등기부에 기록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거래가액은 얼마입니까? 3억 원이네요. 3억 원. 그래서 실거래가액도 등기부에 기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만약에 이 사람이 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3 해가지고 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돼요. 이렇게 계속 밑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을구 밑에 을구 있죠. 을구 가로 열고 보면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이제 을구에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서 여기는 근저당권이 설정됐네요. 자, 근저당권의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공부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요. 근저당권 등기하는 절차를 하면서요. 또 근저당권은 설명을 할 겁니다. 하는데, 자, 뭐 담보권이라고 우리를 마시는 거죠. 그래서 자, 순위번호 1. 자, 1번으로요.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는 거죠. 등기 목적은 근저당권 설정이고, 접수는 언제 되느냐? 2017년 10월 15일 접수가 됐고, 그 접수번호는 3691호로 접수가 됐다는 거죠. 자, 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그 등기원이 2017년 10월 14일 하루 전날이네요. 그 설정 계약, 즉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때 이제 옆에도 이제 근저당권에 관한 정보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채권 최고액. 자, 근저당권이니까요. 채권액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을 적겠죠. 채권 최고액은 1,000만 원이네요. 1,000만 원, 1,000만 원이고, 채무자를 적습니다. 돈 빌린 사람 적어야 되겠죠. 채무자는 보통 소유자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은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채무자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돈을 빌리는데요. 아버지 집을 담보로 제공했어요. 그러면 채무자는 아들이 되겠죠. 아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아버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거죠. 그러면 아들이 돈을 빌렸으니까 채무자가 되고, 이때 아버지를 뭐라고 합니까? 채무자가 아니면서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 소유자. 이 사람들을 우리는 물상보증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부동산 소유자만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채무자가 보통 뭐 저당권 설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일치하는 건 아니죠. 자, 채무자는 여기서는요,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채무자 이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무튼 채무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그 근저당권자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근저당권자 이름 쓰고 주민번호 쓰고 근저당권자의 주소 쓰고요. 채무자 이름 쓰고 뭐 주소 쓰고 이렇게 씁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표제부가 나오고, 이게 한 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한 페이지로. 그래서 쓸려기 넘어가면 두 페이지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표제부가 먼저 나오고 갑구 나오고 그 다음에 을구 나오는 거죠. 표제부. 부동산을 표시하는 표제부, 그 다음에 갑구, 그 다음에 을구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항을 쭉 기록하게 되고, 여기 갑구에 또 이제 기록하게 되고요. 표제부 이렇게 기록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요. 등기 기록이 어떻게 돼 있는 것만 보시면 되고, 넘기시면요. 집합건물 등기부가 나오는데, 집합건물 등기부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은 넘어가고 우리 심화 강의 시간 할게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요. 실제 시험에서는 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또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화 강의 시간에 보완을 하도록 할게요. 자, 넘기시면 194페이지 이런 등기부는 중요하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등기부의 관리라든지요. 넘기시면 뭐 손상, 복구, 그 다음 197페이지 뭐 공개. 자, 이런 쪽에서는요.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요. 이것은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만 나중에 심화라든지 아니면 요약 강의 시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법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했습니다. 잘 안 나오는 부분을요. 괜히 넓히다 보면 끝이 없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203페이지에 있는 뭐 중복 등기 정리, 205페이지에는 등기 정보자료 이용 활용, 자, 이런 것은요. 몇 년에 한 번씩 나올까 말까 합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좀 나올 정도예요.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니까 그것은 심화 강의라든지 아니면 요약 강의 할 때 필요한 것만 몇 년에 한 번씩 그래도 그나마 나올 수 있는 부분만 따로 선택해서요. 우리가 정리를 해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제2장에서는요, 2장에서 이것만 보시면 돼요. 등기 기록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즉,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표제부에는 뭐가 기록되느냐. 갑구에는 뭐가 기록되고, 을구에는 뭐가 기록되느냐. 우리가 봤죠? 그래서 그 등기부에 나와 있는, 이것도 실접적으로 뭐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가 기록되느냐라는 정도나 잠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거의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2장, 그 집합건물 등기부에서 좀 나오긴 합니다만,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요. 자, 그걸 제외하고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등기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와서요. 앞으로 와서. 자, 그러면은 등기부란, 등기소의 등기관이 등기부라는 장부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요. 자, 160페이지 보시면 등기의 분류 있는데 이것은 조금 이따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하고요. 뭘 보시냐면요. 책을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책을 순서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해 편의를 위해서요.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내용들을 이제 제끼기 위해서요. 약간 순서와 다르게 진행을 하기도 하니까요. 그 부분은 뭐 어차피 다 하긴 합니다. 하긴 하지만은 순서가 약간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을 이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쳐내기 위해서 순서가 다르게 좀 설명을 드리니까 양해 바랍니다. 166페이지를 보시면요. 등기 사항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 변동, 권리 관계를 기록한다라고 했을 때요. 자, 등기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럼 부동산 등기부에는 이런 게 되겠죠. 부동산에 대한 권리 변동이 기록이 된다는 거죠. 부동산에 대한 권리 변동이 기록된다고 했을 때, 이때 등기부에 기록되는 부동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등기부에 기록될 수 있는 권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등기부에 기록되는 권리 변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요 내용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고요. 민법 시간에 오래 공부하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등기사항에 의의했는데, 등기사항이라는 것은 등기부에 등기를 하여야 되는 것들, 또는 등기부에 등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이제 등기사항이 됩니다.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요,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도 다 등기할 수 있는 그 절차를 규정해 놔야 되기 때문에 등기사항은 훨씬 더 민법보다 넓다라고 했죠. 간단한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좀 볼게요. 2번 보시면요, 등기할 사항의 물건. 자, 물건 없습니까? 부동산만 원칙적으로 등기할 수가 있죠. 자, 부동산은요, 첫 번째 줄 보시면 민법에서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우리는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토지의 그 정착물의 대표적인 것이 건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에는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공부하시는 건물을 이외에도요, 임목법에 따른 그 임목의 집단 또는 어떻습니까?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의 집단 또는 명인방법에 의한 미분리의 과실, 자, 이런 것들도 모두 부동산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명인방법에 의해서 공시되는 부동산은요, 우리 등기라는 게 존재할 수 없을 것이고요. 또 임목법에 의한 등기는요, 특별법입니다. 임목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한 등기고요.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이거는 일반법이고 임목법은 특별법상의 등기예요. 그러면은 임목법상 등기는 특별법에 의한 등기니까 부동산 등기법에서 다루지 않고요. 가장 일반적인 토지의 그 정착물로서는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토지와 건물만을 다룹니다. 그리고 임목 등기는요, 임목법이라는 특별법에서 따로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진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다루게 되는 부동산은요, 세 번째 줄에 있죠. 등기 대상은 토지와 건물뿐입니다. 특별법이라든지 또는 명인방법에 의해서 공시되는 것은 우리 등기법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만 다룬다. 그래서 등기부도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둘만 다루게 됩니다. 둘만. 나머지 오른쪽에 있는 건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되고 넘으시면 돼요. 다만 168페이지 보시면요, 등기 대상의 물건 해가지고 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과연 이것은 등기되느냐 등기 안 되느냐, 건물이라고 보느냐 안 보느냐, 좀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요, 나중에 우리가 심화나 아니면 요약 강의 또는 문제풀이를 통해서 보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는 우리 기본 강의 시간에는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은 우리 등기법에서는 토지와 건물만을 다룬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할 사항의 권리 있죠. 권리. 자, 권리예요. 자, 권리는 기본적으로 물권이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물권이라고 해서요, 모든 권리가 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물권 중에서도 여러분, 점유권이나요, 유치권은 어떻습니까? 부동산에 대한 점유권,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라고 하더라도요, 이것은 점유에 의해서 공시되는 물권들이에요.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점유권,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은요, 따로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등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권은 등기할 수 있지만 부동산에 대한 물권이라고 하더라도 점유권이나 유치권은 점유에서 공시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따로 등기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요,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이게 다 민법상의 내용이 되죠. 그래서 점유권이나 유치권은 부동산 물권이지만은 이것은 등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등기로 인정이 안 된다. 그냥 3번에서요, 점유권, 유치권 그냥 가입표 치시면 돼요. 가입표만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채권은 어떻습니까? 채권은 원칙적으로 등기되는 게 아니죠. 공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은 등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민법에서 채권 중에서도 임차권은 우리 민법에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부동산 등기법에서 어떻게 등기하는지 등기 절차가 나와야 되겠죠. 또 여러분들이 매매에서요, 특별한 매매해 가지고 환매권이라는 걸 다룰 거예요.
환매권도 채권적 권리입니다. 채권적 권리인데요. 채권적 권리인데 우리 민법에서 이것도 등기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등기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우리 등기법에서 등기 절차를 규정을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임차권이나 환매권은 채권적 권리지만은 이것은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민법상의 내용이죠. 그래서 밑에 표가 있는데요. 등기 대상인 권리해가지고 등기해야 되는 권리,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은 뭐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두 개를 합쳐서요. 이것들은 등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합쳐가지고 등기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뭐 저당권. 자, 우리가 권리질권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공부를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 나중에 권리질권 시간에 잠깐 설명을 할 텐데 이런 것들도 등기할 수는 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나중에 뒤에서 공부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민법 시간에 공부해서 알고 있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기할 수 있고요. 또 옆에 임차권, 환매권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 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에 등기할 수 없는 권리 보면요. 자, 점유권, 유치권 기억하신 다음에, 자,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권리예요. 그러니까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법률의 규정에서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따로 이것은 등기할 방법도 없어요. 분묘 하나는 어떻게 등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민법 시간에 공부하시는 분묘기지권은 따로 등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자, 특수지역권, 이건 모르셔도 되고 그냥 여기서는 이것만 기억하시죠. 자, 점유권, 유치권은 등기할 수 없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또 안 배운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점유권, 유치권 등기할 수 없다. 그리고 나머지 물건들은 등기할 수 있다. 채권은 등기할 수 없다. 그러나 임차권이나 환매권은 등기할 수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른쪽 보시면요. 등기 가능 여부에서 표가 있는데 이거 표는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한 표인데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각하 시간에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밑에 제3조 있죠. 자,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사실 이 법조문. 자,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 표시죠. 표시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자, 권리예요. 권리죠. 자, 부동산 표시, 부동산 위에다가 토지나 건물 쓰면 됩니다. 부동산에다 토지, 건물 쓰시면 돼요. 자, 토지와 건물을 기록하고요. 등기 사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에 해당하는 권리 해가지고 다음에 해당하는 권리예요. 그러면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죠. 1번 보시면 소유권, 2 지상권, 3 지역권, 4 전세권, 5 저당권, 6 권리질권. 이건 나중에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7번 채권 담보권이 있는데 아마 권리질권과 채권 담보권은 처음 들어보는 권리예요. 이것들도 등기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나중에 뒤에 설명드리니까요. 그냥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이라는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이 있죠. 자, 환매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특약이에요. 특약. 그래서 임차권 밑에다가 환매권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특약 등기 이렇게 쓰면 돼요. 특약 등기. 특약 등기. 그러니까 환매권이라는 것도 결국 환매 특약의 등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특약 등기. 자, 여기다가 각종 특약 등기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임차권 밑에다가 각종 특약의 등기 이렇게 쓰면 돼요. 각종 특약 등기. 이것도요, 민법에서 그 특약을 등기할 수 있도록 했으면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환매도 환매 특약 등기. 자, 특약은 어떻습니까? 특별한 약정이니까 채권적 효력만 발생하지만은 당사자 사이에 채권적 효력만 발생하는 것을요,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에도 대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각종 특약 등기들도 때로는 등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임차권 밑에다가 그냥 각종 특약 등기 이렇게 쓰면 돼요. 환매 특약 등기도 각종 특약 등기 일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권리, 밑에는 권리죠. 권리들을,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도 여기세요. 자,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 제한 또는 소멸. 6가지가 있죠. 자, 우리가 민법에 있어서요, 법률행위와 물권 변동할 때, 물권 변동은요, 발생, 변경, 소멸만을 말하는 거죠. 발생, 변경, 소멸입니다. 변경, 소멸이에요. 그러나 우리 부동산 등기법상의 등기 절차를 규정해야 되는 것은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도 포함하기 때문에 이 발생, 변경, 소멸보다는요, 범위가 넓습니다. 자, 최초에 어떤 소유자가 최초로 원시 취득을 했다고 해보죠. 이 건물을. 자, 이 원시 취득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갑이라는 사람이 원시 취득했어요. 이 건물이 준공검사 끝나게 되면 원시 취득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소유자예요. 근데 갑이 이 물건을 처분하려면 어떻습니까?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최초에 자기 앞으로, 갑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합니다. 그럼 보존 등기를 할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이 사람은? 아니죠. 보존 등기가 안 돼 있어도 갑은 소유자예요. 그러나 갑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싶으면요,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축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원시 취득으로서 이것은 법률이 규정한 취득이니까요. 보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때 보존 등기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이것은 법률이 규정한 취득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법률이 규정한 취득이에요. 그래서 보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지만은 처분하기 위해서는 보존 등기가 필요한데 그 보존 등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등기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우리 민법에서는 발생 변경 소멸만이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건의 발생 변경 소멸만이 민법에서는 등기사항이지만 우리 부동산 등기법상 그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야 될 등기사항은요. 민법보다 훨씬 높다는 거죠. 이런 보존 등기도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훨씬 넓어가지고 6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두 문자로 좀 외우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보, 이, 변, 소, 설, 처. 이건 외워놓으면요. 나중에 여기저기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영어예요. 애가 변소, 화장실에서 애들이 설치고 있다. 애들은요, 화장실에서 많이 잘 놉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 순서로 기억하세요. 보이, 변소, 설처. 자, 보는요, 보존 말합니다. 그러니까 권리 변동에는요, 보존, 이는 이전을 말하고요, 변은 변경, 소는 소멸, 설은 설정, 처는 처분 제한을 의미합니다. 처분 제한. 자, 보존은요, 소유권 보존 등기 하나고요. 이전은 소유권을 이전할 수도 있고, 저당권을 이전할 수도 있는 거죠. 변경은요, 우리가 뒤에서 하겠지만요, 채권액이 변경된다랄지, 전세금이 변경된다랄지 하면은 변경 등기를 하게 됩니다. 소멸은요, 권리가 소멸했을 때 하는 등기예요. 말소 등기 이런 게 해당됩니다. 설정은요,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하는 등기가 이제 설정이 될 것이고요. 처분 제한이 좀 어려워요. 처분 제한은요, 그 권리를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기로서요. 처분 제한은 압류나, 우리가 뒤에서 합니다. 압류나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를 말해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가짜가 들어가면 실제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 이런 건 특히 이제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하고 가장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 시간에 할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보이, 변소, 설처 이렇게 6가지의 권리 변동을 기록한다. 발생 변경 소멸만이 아니라 6가지를 한다는 거죠. 그럼 6가지를 이 순서대로 기록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가등기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가등기는요. 가운데 있는 4가지만 가등기가 돼요. 그러니까 보존하고요. 처분제한 맨 뒤에 있는 것은요. 이 가등기가 안 돼요.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걸 쉽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요. 순서도 보이, 변소, 설처 이렇게 해서 가운데 4가지만 가등기가 되고 맨 앞에 있는 보존 등기하고 맨 뒤에 있는 처분 제한 등기는 가등기가 안 된다. 일단 이렇게만 외우시기만 하세요. 나중에 가등기 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니까요. 자, 그래서 이것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등기는 이제 한마디로 해놨어요. 그래서 등기는 부동산 표시, 즉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다음의 권리 이 8가지 플러스 각종 특약 등기를 기록할 수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권리에 대해서 뭘 하느냐? 이게 변동이죠. 변동이요. 이게 바로 변동에 관한 내용이죠. 이 변동은 바로 보존 이전, 변경, 소멸, 설정, 처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돼요? 처분 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기록한다는 거죠. 순서는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 제한, 소멸 이렇게 되는데 이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이 순서대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등기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변동을 기록하는데 부동산의 종류는 토지, 건물, 권리는 방금 했던 거고요. 변동은 이 6가지를 기록한다. 자,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표제부, 갑구, 을구예요. 이런 게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를 해서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것이고 갑구나 을구에는 각종 여러 가지 이런 권리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권리 변동인 이러한 사항들이 기록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와 그 권리 변동에 대해서는 갑구나 을구에 기록이 될 것이고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 토지나 건물의 표시는 표제부에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큰 구조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에 직접적으로 이것이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앞으로 계속 등기부를 보고 이해하려면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요. 자, 한 겁니다. 그래서 자, 요 내용. 권리 변동, 밑에 권리 변동이 있는데 이 밑에 있는 건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 넘기시면 등기의 효력이 있는데, 등기 효력은 아마 다음 시간에, 즉 172페이지 보시면 등기 효력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요. 첫 시간인데 좀
등기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적인 설명인데 이걸 기초로 해서요. 조금씩 또 다음 시간에 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 다른 내용은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